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CEO들에게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제안했습니다. 최 장관은 29일 오전 여의도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 U+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5G 투자 확대 및 핵심 콘텐츠 확충 등 통신업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5G 상용화 이후 국민 통신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통 3사 CEO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5G 이용이 확대되면서 대용량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트래픽 급증이 예상돼 국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5G 서비스를 다양한 소비자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림산업이 임직원 전용 동반 성장몰을 개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동반 성장몰은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이 복지 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앞서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은 지난달 대림산업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림산업은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동반 성장몰을 도입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주요 협력사 200여 곳에 동반 성장몰 포인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29일 부사장 2명과 전무 2명을 포함한 승진 36명, 전보 28명 등 총 64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1960년대생 젊은 경영진을 전면에 포진시킨 차장단 인사의 연장선상이라며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를 대거 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비맥주가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열고 상생발전의 의지를 다졌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맥주문화재 체험에서 열린 이번 다짐대회에서 오비맥주는 맥주원, 부자재,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33개사를 초청해 상생협력을 위한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우수 협력사 6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오비맥주는 협력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와의 사업 연계 기회도 제공해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매출 증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29일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한 산업 생산은 9월 마이너스 0.4%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뒤 2개월째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증가로 전환했음에도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산업 생산이 감소를 나타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전자부품 등이 줄어 제조업은 전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는 레저용 차량은 증가세지만 중대형 승용차, 세단형 차량의 생산과 판매가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전자부품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급으로 LC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가 사용자별로 다른 검색어를 표출합니다. 최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각종 광고와 이벤트로 도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이버는 28일 인공지능 기반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오를 실금법 검색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획일화된 실급검 검사 결과가 표출된 것과 달리 각 사용자별 관심 사안에 따른 맞춤형 결과가 화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는 검색어 설정란에서 관심 주제를 5점 척도로 결정합니다. 이때 적은 관심도를 부여한 분야의 검색 결과가 적게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에서 다수의 검색어가 생성되는 문제도 수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시에 20개가 검색되는 실급검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가 28일 이모티콘 출시 8주년을 맞아 한 해의 성과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6개의 상품으로 시작한 카카오 이모티콘 스토어의 누적 상품 수는 올해 7,500개를 넘어섰으며 누적 구매자 수는 2,10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월 평균 사용자 수 2,900만 명, 월 평균 발신량은 23억 건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11월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등장한 카카오 이모티콘은 감정, 취향, 상황 등을 나타내는 모바일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정 카카오 디지털 아이템 팀장은 카카오 이모티콘 스토어를 통해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이 수익 창출과 연결될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 이모티콘 생태계를 보다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정관장의 에브리타임 삼삼바 에디션 제품과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이 2천만 조회수를 넘겼다고 29일 전했습니다. 총 2편, 버스편, 미용실편의 동영상에는 배우 김용림과 개그맨 최양락이 각각 등장해 일상생활 속 상황에서 에브리타임 삼삼바 에디션을 건네는 모습이 재미있게 담겼습니다. 에브리타임 삼삼바 에디션은 스틱형 홍삼인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2포를 귀여운 패키지에 담아 쉽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에브리타임 삼삼바 에디션 동영상은 2030 세대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이후 한정판으로 제작된 에브리타임 삼삼바 에디션은 모두 완판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개성 넘치는 출연진의 재미까지 더해 소비자의 공감을 자연스레 이끌어낸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는 29일 서울 R&D 캠퍼스에서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2019 애뉴얼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애뉴얼 포럼은 연구 책임자가 연구 성과와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참석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자리로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반도체, 센서, 바이오, 에너지 등 소재 분야와 컴퓨팅, 멀티미디어 및 인텔리전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바이오 메디컬 등 ICT 창의과제 분야 연구 책임자, 심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연구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또 58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책임자의 발표와 참석 연구자, 심사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기술적으로 인접한 분야에 있는 연구자 간의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한층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